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양수생태장입니다. 오늘이 2월 6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한 사태, 이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진행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그 문제가 극복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그동안 우한 문제로 낙폭이 심했던 철강, 화학, 면세품, 화장품, 또 더 나아가서 코스닥의 바이오주들까지 거의 무차별적으로 일제히 동반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동시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는 했었어요. 우한 문제가 풀리게 된다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어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철강이나 화학주 이제 그런 쪽에 단기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그런 쪽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은 현재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역시 그들 종목은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일시로 반등한다라고 보고 단기 대응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삼성그룹주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 장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히 삼성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 삼성전자는 아주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일단 판도 점검을 해볼 거고요. 수급도 점검을 좀 해보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삼성 핵심주,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또 계열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로서 SFA 반도체,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관계사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에 걸맞는 별칭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별칭까지를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오늘 두 주제가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그전에도 뭐 자주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서 왜 셀트리온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탄력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주가에 대한 윤곽을 잡고 그에 걸맞는 신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 종목을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홍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2월 9일 오후 2시에서 5시 청담동 리베라호텔 15층입니다. 로즈홀에서 송정호 회장과 저 리차드 양 양우석 센터장이 강의를 합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고요.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계속해서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3개월에 10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한테 저희 정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기회를 드리고 있는 이런 프로모션인데요. 꼭 한번 회원에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금 후 이 번호로 전화번호로 성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홍보 말씀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시장과 관련된 판단인데요. 역시 우한 사태를 잠깐 보죠. 뭐 좀 현재 전혀 뭐 나아질 기색이 없어요. 중국 사망자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560명, 확진자가 사망자 560명, 확진자가 2만 7천 명, 한간에서 10만 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갑자기 또 늘어서 23명까지 확진자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부족을 했지만, 치료제가 이제 개발됐다 하는 소식까지 좀 있는 상태고요. 또 국내 환자 중에서 완치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은 이제 호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것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전 모멘텀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반등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시의 선반응이다. 먼저 반응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 경제 구조적인 악재가 아닌 이상 증시 외적인 악재일 때는 더욱더 그것이 단기 악재라는 것이죠. 이 점은 우한 사태가 불거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서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 뭐 우한 문제는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증시내 긍정적인 신호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한 우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큰 조정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중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이미 사상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랠리가 재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가 돼서 그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 그 전에 그 랠리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2.19%, 그 전전일도 3.2% 정도 올라갔거든요. 합계해서 5.3, 이틀간 5.3%나 급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상의 변화도 있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 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쪽으로, 또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현물을 매수하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삼성전자를 768만 주를 순매수했고 오늘도 순매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어제 그제 이틀만 합해도 약 4,500 상당의 대규모의 순매수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 장세에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판도상의 특징은 뭐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 시세판을 보면 온통 시세판에 빨갛게 물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주, 우선 먼저 봐드리는 건 산업재와 관련돼서 롯데케미칼 뜨는 거 보세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것도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간 짧게나마 강조드렸던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 또 OCI 같은 종목들도 꽤나 탄력적으로 낙폭과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특정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전체 골고루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나 이런 종목도 뜨고 있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현재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종목, 오리온 같은 종목도 떠요. 거의 뭐 무차별적이죠. 그리고 면제품 쪽에 호텔신라나 바이오보다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현재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도 탄력은 약간 약하네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상대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보면 현재 어제 강했던 알테오전과 더불어서 앞타바이오,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등등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SAP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제 강했던 유진테크 등 2차 전지까지 포함을 해서요.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순차적인 모습,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간 약한 순환매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은 한숨 쉬는 것 같고요.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건데요. 반등 장세 때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낙폭 거대에 있는 종목들은 대개의 경우는 그럴 경우에 단기 반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그 키 맞추기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추세가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소로 복귀한다는 개념을 갖고 그들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판도는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죠. 자,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지수가 올라갈 때 건강한 상승 장세가 만들어질 때 그들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삼각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규모로 매도했던 기관까지 그 매수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해요. 연기금에서 주로 매수를 하네요. 어쨌든 그래요. 금융투자까지 가세를 하면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보면 현재 5,900계약이나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지수 상승 장세를 떠받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 2%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물 베이시스가 반등세가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아직은 약해요. 살짝 어제보다 좀 나아서 0.5 이상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0.5 이하입니다. 탄력적인 건강한 또 특히 아주 강한 상승 랠리에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적정한 베이시스는 적어도 플러스 0.8 아주 좋을 땐 1.0 정도 넘어갑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갖지 못했죠. 아마도 삼성전자가 갈 때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정도,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순간에 베이시스도 그 선호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호전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 지수와 관련도 다소 부족한 점은 파생상품과 관련돼서 일부 있는 정도다 하는 점을 보시면 되고 전체를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반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특히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과 관련된 시장 판도는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 삼성그룹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삼성그룹이 주도하는 이른바 삼성천하다라고 했고요. 삼성천하라 했을 때 그 중에 그 천하의 주인공은 당연히 삼성전자인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 황제가 되는 것이죠. 삼성천하의 그 주인공은 역시 그 황제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아들일 뿔 되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의 엄친아라고 제가 별칭을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엄친아입니다. 아주 똑똑한, 잘 나가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그럴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란 그런 뜻으로 제가 엄친아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고요. 삼성 SDI는 삼성전자의 계열사이지만 또 업무 사업적으로 약간 관계가 돼 있기도 하죠. IT용 배터리 부분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력 2차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관계로 삼성전자의 주 사업과는 약간 그 내용이 이제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동대, 삼성전자의 별동도 개념으로 삼성 SDI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 상당히 이 부분 중대형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에서 별동대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기는 거의 삼성전자의 근위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주사업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거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근위대, 삼성전자를 뒷받침하는 후방 계열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근위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 전기도 상승 대열에 좀 삼성 대열에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에 봤고요.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주의
헤드쿼터다. 거의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도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열사 빼고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합계만 따져도 그 지분 가치가 32조 원이 넘어갑니다. 32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총액은 2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만 32조 원인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니까 형편없이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삼성물산. 그리고 어쨌든 삼성의 헤드쿼터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AP 반도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반도체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계열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분이 증손자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의 삼성전자의 최전방,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주적은 TSMC입니다. 대만 가장 강력한 넘어야 될 현재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바로 대만의 TSMC고요. 그 TSMC를 공략할 때 최전방에서 공략할 수 있는 현재 척후 돌격대가 바로 SAP 반도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최전방 용병 돌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SAP 반도체는. 그전엔 비밀 병기였었던 건데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돼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최전방 용병 돌격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AP 반도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7,000원 넘어서 금전주에 10,000원 이상 올라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이상도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아주 좋은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이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요. 아직 차트상으로 특별히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숨어 있는 종목이죠. 비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특수 임무를 맡은 비밀 결사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아직까지도 현재 반도체용 광핵, 포토 레지스트 이 부분은 절대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작년에 일본에 갔다가 냉담한 현재 반응을 보여서 씁쓸하게 귀국할 때 그래서 국내 특정 기업에 특수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죠. 감가객을 국산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특수 임무를 맡은 업체가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용 감광핵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서 지금쯤부터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특수 임무를 맡은 결사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우리 포트폴리오 관련된 주요 핵심 종목들에 대한 현재 투자 포인트 및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별칭을 이렇게 현재 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것인데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이는 차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고요. 그 밑에 보이는 차트는 셀트리온의 현재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상승 추세가 전혀 다르죠.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이긴커녕 오히려 고점과 고점이 점차 내려오는 하락 추세 비슷한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복 국면이긴 한데 이제 추세적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 회사의 그런 주가 흐름이 전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현재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과 관련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0년 금년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매출만 해도 작년보다 2019년보다 거의 40% 이상 현재 그 증가된 1조 4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별도 기준입니다. 1조 원 정도, 셀트리온보다 훨씬 작죠. 1조 원 정도 매출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이 큰 차이가 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상 영업이익이 6,800억 정도 되는데 6,800억. 현재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별도 기준에서 2천억이고요. 그리고 에피스에서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이익 규모까지 합치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매출 대비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구성이나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사업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고 또 CMO, 위탁 대리 생산하는 것도 비슷하고 전체 규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히려 실적 부분과 관련돼서 또 매출이나 실적 부분, 그 영업이익 규모를 봤을 때 셀트리온이 훨씬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영업이익 대비입니다. 순이익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업이익 대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총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 32배 정도가 나옵니다. PER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려 111배가 된다는 거죠. PER이 111배. 그것도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거의 150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한 40배 정도 나오겠죠. 어쨌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비교해보면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11배, 3배 이상, 3배 이상 높단 말이죠. 상당한 편차입니다. 사업 내용과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나 실력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PER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 셀트리온의 판매 대행사는 여태까지 화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결별을 했고요. 결별을 해서 유럽에서의 판매는 셀트리온 직판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고요. 또 미국은 아직 화이자가 맡고 있지만 문제는 화이자가 자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로 협력 관계였던 건데 앞으로는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경쟁 관계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 관계사가 바이오젠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절반씩 나눠서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한쪽 바이오젠은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신약을 개발, 특히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맡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발 및 그에 따른 신약 허가까지 그 일을 맡고요. 그것을 생산할 때에는 삼성바이오 로직스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개발과 생산이 분리가 돼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가 돈독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강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이런 데서 무려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은 CMO 글로벌 1위가 되고 바이오 시밀러는 글로벌 2위인데요. 여기까지 가는데 불과 8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BP, 손익분기점 도달도 작년에 도달을 했죠. 그 도달 시기도 굉장히 빠르고
또 영업이익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 규모가 917억 원이나 돼요. 굉장히 빠르고 크게 현재 BEP에 도달하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 금년에 더 크게 증가된다는 거죠. 그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는 것도 삼성그룹의 이미지로 봤을 때 굉장히 의외의 성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미 그 엠브렐이 그 관절염 치료제죠.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가 베네팔리라고 합니다. 이 베네팔리가 오리지널 약을 추월했다는 거죠. 램시마 못지않아요. 현재 그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램시마 못지않게 이미 오리지널 약을 추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를 통해서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 이건 뭐 셀트리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진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셀트리온과 차이입니다. 셀트리온은 거의 15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8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삼성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죠. 또 한 가지는 삼성의 밸류 체인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캐파가 이미 CEM을 통해서는 세계 최대 생산 캐파를 현재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설 투자 잠재력입니다. 그걸 카펙스라고 하죠. 시설 투자를 카펙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펙스와 관련된 잠재력은 뭐 셀트리온과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삼성이 그 캐파가 큽니다. 캐파가 크고 카펙스에 대한 잠재력이 큽니다. 그리고 제품력도 상당히 어, 우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품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자체 유통망은 삼성 브랜드가 있고, 또 현재 각자 삼성의 전 세계에 현재 거점에 다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현재 유통망도 상당히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미 된 것이죠. 그래서 밸류체인 완성도 측면에서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현재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내용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실적 및 전망을 갖고 있어도 현재 그 밸류, 시장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거의 3배 이상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뭡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금년 중에 70만 원 넘어서 내년 정도 되면 10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가 거의 완성된 단계다라고 판단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갖고서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만 말씀을 끝내고자 하는데요. 자, 이 방송을 듣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